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명이란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진실 앞에서 느꼈던 죄책감까지.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해요. 화창한 봄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 3년 차였고 수진이와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웨딩홀도 예약했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고 신혼집도 마련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수진이는 회계사로 일하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생인 동생 수빈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수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전날까지도 결혼식 마지막 점검을 함께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집에 가봐도 없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대요. 미치겠더라고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성인이 며칠 연락 없는 건 실종신고 접수도 안 해주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객들에게 연락하고 웨딩홀이며 각종 예약들을 취소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원래 그런 애였나 보다. 집안도 변변찮고. 다행히 결혼 전에 본색을 드러냈네. 저는 어머니께 화를 냈죠.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원망스러워졌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저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1년 정도 지나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돌아간 척했다고 해야겠네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수진이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학급에 민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에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다투다가 그 친구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그 바람에 친구가 팔목을 다쳤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학교 규정상 학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민준이에게 부모님께 연락드리겠다고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선생님,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 거예요. 그래도 연락은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죠. 민준이 어머니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오후에 학교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민준이 일로 상담이 필요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아이가 무슨 큰일을 저질렀나 걱정이 되셨나 보다 싶었죠. 다음 날 오후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8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니, 조금 더 야위고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도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죠. 그 순간 8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말도 없이 나 버리고 가놓고선 벌써 애까지 낳은 거야. 네가 사람이냐?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까지 들렸을 거예요. 수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8년 만에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다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는데?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부터 수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어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어머니가 수진이를 만나자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차갑게 말씀하셨대요. 너 현우랑 헤어져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고. 너 같은 애가 우리 현우한테 맞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 동생까지 딸려 있잖아.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어머님, 저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네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나? 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셨대요. 부모도 없어, 돈도 없어. 거기에 동생까지 달고 결혼하면 결국 네 동생 내 아들한테 떠넘기려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수빈이는 제가. 너가 어떻게?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하면서 어떻게 동생 뒷바라지를 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수진이는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기억한대요. 현우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져.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시킬 순 없어.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현우 생각은 안 하고 너 좋을 대로만 하려고.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수진이 직장까지 찾아가셔서 난리를 치셨다고 해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어머님이 수빈이 학교까지 찾아가신 거야. 수빈이가 결국 모든 걸 알고는 자기가 언니의 발목을 잡는 거냐면서 자기가 없으면 언니가 결혼할 수 있는 거냐며 고아원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이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는 마지막에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봤니? 정말 현우를 사랑한다면 포기하는 게 맞아. 너 같은 애랑 결혼하면 현우 인생 망하고 내 동생도 제대로 못 키워서 그의 인생도 망해. 그리고 나중에 현우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되면 너도 현우도 다 불행해져. 정말 사랑한다면 깨끗하게 포기해라.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고민했대요.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수빈이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대학도 보내야 하고 정말 저한테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8년 동안 수진이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제가 수진이한테 상처를 준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난 거야?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임신 사실을 몰랐어. 떠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 내가 나타나면 너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수진이가 털어놓은 8년간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는 저한테서 떠난 후 수빈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정말 힘들었어. 임신 중인데 일은 해야 하고 수빈이 학비며 생활비는 벌어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 낮에는 사무실 파트타임. 수진이는 임신 8개월까지 일을 했대요. 배가 부른 상태로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수빈이 학비를 벌었다고 해요. 수빈이가 그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라.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자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민준이를 낳고 나서는 더 힘들었대요. 신생아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하니까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요. 민준이가 밤에 울면 수빈이가 업어서 재워줬어. 고등학생이 조카를 돌보면서 공부해야 했어. 정말 수빈이한테 미안했어. 수빈이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대학에 합격했대요.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필요했고 수진이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어린이집비, 수빈이 생활비, 우리 생활비. 한 달에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 주말에는 청소 일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도 일했어. 수진이는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대요. 그렇게 몇 년을 견뎌냈다고 해요. 민준이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어. 일을 빠져야 하니까 돈은 못 벌고 병원비는 나가고. 그럴 때마다 너 생각이 났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은 민준이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수빈이한테 알바비 빌렸어. 그때 수빈이가 언니, 내가 더 많이 벌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 수빈이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과외를 여러 개 해서 돈을 벌었대요. 언니와 조카를 위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8년 동안 수진이와 수빈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민준이.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아들이었어요. 민준이가 내 아들이구나. 응. 너 닮았지? 성격도 너 닮아서 조용하고 착해.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수진이는 이제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했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 일을 여러 개씩 해가며 살았던 거예요. 민준이가 아프면 일을 못 나가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거였어요. 그날 집에 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수진이와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평소보다 의식이 맑은 날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8년 전에 수진이한테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고개를 떨구시며 그때 자신이 너무했다고 인정하셨어요. 제가 민준이가 제 아들이라고, 수진이가 혼자 키웠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손자를 보고 싶다고,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고,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손자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말에 민준이를 데리고 요양원에 갔어요. 어머니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시며 저 어릴 때랑 똑같다고, 내 손자라고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어요. 어머니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서 운다고, 할머니가 바보라서 너와 엄마를 못 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간식을 주니까 금세 친해졌어요. 민준이가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엄마가 할머니 걱정된다고 했다고 말하니까 어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수진이와 민준이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를 못 알아보시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어요. 어머니가 밤에 배회하시면 따라다니면서 달래드리고 식사도 직접 챙겨드리고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드렸어요. 어머니도 수진이만은 끝까지 알아보셨어요. 저희를 못 알아볼 때도 수진이만 보면 미소를 지으시곤 했죠. 수진아, 고마워. 그게 어머니가 의식이 있으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2022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평화롭게 잠들듯이 가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아들인 제가 아닌 수진이에게 남겼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 저와 수진이는 정식으로 재혼했어요. 늦었지만 민준이 앞에서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렸죠. 민준이도 이제는 저를 진짜 아빠라고 불러요. 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아빠가 선생님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아빠 역할을 못해줘서 미안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 우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고 가끔 민준이가 그 방에서 숙제를 하기도 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준이가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요즘 수진이와 두 번째 아이 계획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준이도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 8년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평범하게 결혼해서 살았다면 당연하게 여겼을 것들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수진이와 민준이를 보면 꿈만 같아요. 8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느껴져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8년 동안 못해준 사랑을 매일매일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사랑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할 때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나갈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